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궤도를 자유롭게 변경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변칙 궤도로 기동할 수 있다. 북한이 정말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게를 통해서 미사일 강국이 됐는지, 그렇게 해서 한미 간 미사일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네, 오늘 모신 분은 서경대 최성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지금 북한 문제가 또 유엔 안보리에서 아주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니까 며칠 전에 음속의 12배 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쏴서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것이 미국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그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사일 어떤 미사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왜 이렇게 민감한 건지. 이제 북한이 그 6일 발사한 미사일이 이제 흔히 말하면은 신형 극초음속 IRBM, IRBM이라는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게 대체로 이제 마하 5 이게 이제 시속 6,120km 정도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이거를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또 엄밀히 따지면 이 속도만 가지고 이걸 또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또 다른 미사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최소한 이제 3가지 조건 정도를 갖춰야 되는데, 그 속도는 그 중에 하나에 어떤 불과하다가 이렇게 봐도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일반적으로 대개 이제 탄도미사일은 대개 이제 그 과학적인 원리를 보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궤도를 자유롭게 변경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변칙 궤도로 기동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또 거기서 더 하나의 핵심은 지구 대기를 벗어나지 않고 대기권 내에서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대개 이제 멀리 가려면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성층권을 통과해서 다시 대기권을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대기권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궤도를 바꾸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대개 이제 일정 궤도를 그리고 나가는 게 탄도미사일인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요거는 이제 추격이나 요격이 가능한데, 이거와 달리 이럴 경우에는 추격이 어렵습니다. 특히 또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서 통과를 해서 다시 재도입하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추격이 또 이제 가능은 한데, 여기 대기권 내에서 대개 이제 중고도 미사일 정도로 이렇게 비행을 하면은 탐지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까지 이제 구축되어 있는 게 대개 이제 패트리어트를 비롯해서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요걸 흔히 이제 MD라고 하죠. 미사일 이제 디펜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대개는 통상적으로 궤도를 추적해서 탄도 궤도를 추적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런 기존 MD는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저기 이제 미사일을 쏘면은 이 탄도 궤적이 어떨 거라는 걸 계산이 되거든요. 계산이 되면은 그 예상 경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요격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요격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또 시점 같은 것도 되게 이제 초기 요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요격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중간고역을 넘어서 흔히 이제 사드라고 하죠. 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고고도 종말 요격,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MD는 그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비행 경로를 이게 이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예상 궤적 자체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이거를 중간 요격 방식으로 막으려면은 시간 자체가 모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행 경로도 중고도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제 대응 시간 자체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체로 상대가 갖고 있는 전쟁 억지력, 이거를 이제 파괴하는 무기라는 그런 점에서 흔히 말하는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어떻게 개발됐냐 하면은요, 주로 이제 미국이 어떤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서 미국보다는 오히려 러시아나 중국에서 먼저 이거 개발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아방가르드라고 하는데요. 뭐 RS 이제 26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요게 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공대지 킨잘, 그다음에 함대알 지르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둥펑 17, 그다음에 둥펑 27 이런 것, 그다음에 뭐 초고속 궤도 폭탄 이런 거를 이제 실전에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조금 더 늦게 이제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요. 뭐 지금 이제 다크 이글 뭐 이런 거를 배치했다는 네. 그런 이제 소식이 들립니다. 뭐 2023년도에는 뭐 이제 이란, 2024년도 인도가 또 이거를 개발했다 발표했고 이제 대체로 일본, 프랑스, 영국 뭐 이런 것 나라들이 이제 개발 중인데 우리나라도 2021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하이코어라는 이 시험 발사체를 이제 곧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힌 바 있고 아마 전투기 장착용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조만간 시험 발사를 할 거다. 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미사일에다가 진짜 핵을 실어가지고 쏴버리면 진짜 선제 타격 받고 대응을 못하니까 이게 되게 그 상대방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우리 우방 한국이라든가 우방에서는 정말 힘든 그러니까 아주 좀 두려운 존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선 이제 북한 자체가 이제 이거를 발사를 하고 나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가 단언을 했죠. 그 어떤 조밀한 방어 장벽도 뚫을 수 있는 아주 심대한 이제 군사적 타격을 갈 수 있다. 그다음에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 주장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대체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라든지 뭐 그게 이제 KMD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걸 비롯해서 현대 미사일 방어 체제가 대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도궤도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설계를 됐다고 봐야 되죠. 그런 점에서는 이게 이제 그 빈틈을 파고들려는 이런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만들어진 요격 시스템들 이게 다 무력화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쓸모없게 되는. 이제 그 점이 중요한데요. 현재까지는요, 이제 요번 발사를 두고 우리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라든지 2차 정점 고도, 요게 이제 사실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는 2차 정점 고도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미사일이 한 차례 정점에 도달을 하긴 했는데 하강과 추가 상승을 통해서 2차 정점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이제 굴곡을 그리는 요게 이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제 북한이 2021년부터 화성 그 8형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를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계속 추가 발사를 계속 해왔죠. 해왔는데 지난해 이제 북한이 화성 16 나형이라는 걸 또 발사를 하고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그때도 우리는 좀 과장돼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기술 진전이 이루어졌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 화성 나형이 고체 연료에 기반한 어떤 극초음속 미사일, 이걸 이제 콜드 런치라고 하는데요. 콜드런치인데 이 방식이 원래 이제 기체를 압축해갖고 이용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공중에 튀어오르게 하는 그런 이제 방식입니다. 요게 이제 불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콜드런치다 이렇게 하고, 불꽃이 일어나면 보통 이제 하트런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기습 발사가 가능합니다. 네. 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대응이 까다롭다. 이런 게 이제 문제입니다. 또 여기 이제 탄두부에다가 다탄두를 장착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나름대로 촘촘히 이제 깔아놨다고 하는 방공망, 이거를 회피할 확률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에 뭐 무기 지원이라든지 파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이제 협정을 맺으면서 이제 밀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도 현재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거를 기술을 계속 높여서 완성도를 정말 높여서 완전히 정말로 이제 명실상부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한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이번에 북한군 파병할 때 대체 어떤 기술을 전수받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을 했었는데 이것이 만약 거기하고 연결된 거라면 진짜 걱정할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완전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정말 게임 체인저냐 이런 데서는 약간 이제 아직까지 분석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현존하는 이제 MD 체계 중에서 보면 이제 사드라든지 SM6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운동 에너지를 사용해서 요격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표적을 따라가서 때리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고속이라도 표적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도 따라가서 때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직접 에너지 무기 체계를 쓰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흔히 레이저라든지 마이크로웨이브라든지 이걸 갖고 이제 지져버리는 방식인데요. 방식인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일단 탐지하고 나서 비행 중인 상태라든지 아니면 최종 낙하 단계, 사실은 이제 낙하 단계에서는 비행 경로를 안 바꾸거든요. 이럴 때 이제 레이저로 지져버리는 방식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문제는 물론 이제 레이저 무기라는 게 자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 악천후 같을 때 이런 데는 또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정말로 이제 대응할 수 없는 무기냐? 물론 이제 신형 새로운 위협이고 신형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평가가 또 있는데요. 우선 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저공 비행이라는 게 지구 특성상 지구 공률에 의해서 감시가 되는데 요게 이제 지상 감시 장비로는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그 공중 정찰이라든지 인공위성 같은 우주 감시 장비로는 또 탐지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변칙 기동한다는 것 자체도 그 특성을 적용하면 오히려 최대한 많은 기동을 거꾸로 유도를 해가지고 미사일이 운동 에너지를 잃고 속도라든지 사거리 면에서 손해를 보도록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 하는 그런 미국의 이제 미국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분석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인간이 만든 건 어쨌든 간에 또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은 또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뭐 미국 국방부도 그렇고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일본하고 같이 지금 막 그 제재와 관련한 이야기하고 지금 목소리 높이는 거 보니까 충격을 받은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종심이 짧은 한반도 종심이 짧잖아요. 이거 뭐 사실 반도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성능 발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환경이 좁아서 감시 공백 영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히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과 같은 이 멀리 있는 나라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극도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북한이 이걸 가지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사거리도 늘리고 계속 추가 시험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이제 3,000km 이상 정도 날아가는 그런 이제 수준이 된다면은 현재 이제 괌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보통 전략 폭격기 발진기지죠. 괌 같은 경우를 핵타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도 물론이고 이제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경계하는 이유고요. 우리로서는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흔히 말하는 한반도 패싱이 우려될 수 있는 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한미 간에 아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것이 미국에게는 위협이 되니 미국이 미국 본토 위협하는 이런 것들만 막는 선에서 한국의
그 한국의 어떤 입장을 빼고 북한과 직접 협상, 핵을 인정한다는 뭐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바로 걱정인 그게 거죠. 이제 제가 흔히 아까 말씀드린 코리안 피싱이죠.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제 IRBM도 미국까지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RBM이 되면 미국이 정말로 한국을 빼고 북한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될 수 있는 걸 우려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런 극초음 미사일 혹은 무슨 뭐 여러 형태의 어떤 미사일들을 통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방어 MD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이 사실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 말고도 한 1000여 기 탄도미사일을 이제 보유하고 네. 있는데요. 이 미사일이 이제 사실 심각한 위협인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이 탄도미사일에 핵이라든지 그 뭐 이제 화학무기 이런 걸 장착해서 공격한다면 뭐 피해를 상상을 초월할 그런 수준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 군도 이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2008년도에 독일에서 이 패트리어트 이걸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뭐 조기경보 레이더라든지 그 다음에 작전 통제소로 구성된 이른바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이건 이제 KMD라고 하죠. 요걸 이제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요게 대개 보면 이제 지휘체계, 탐지체계, 요격체제, 요런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또 크게 보면은 공군이 운용하는 KAMD, 코리아 이제 에어 앤드 미사일 디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군이 운용하는 LAMD, 이건 로우 얼티튜드 미사일 디펜서, 뭐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적층 방어, 누적된 방어 시스템을 깔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이 KMD는 위성이나 레이더나 센서, 뭐 정찰기 같은 걸로 이제 적의 공격 징후를 읽고 나서 적의 공격이 포착되면은 단계별로 적층 방어에 이제 돌입을 하죠. 이게 이제 최상층부에는 가장 높은데 여기는 미군이 설치한 이제 사드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LSM이라든지 SM3 이런 걸로 이제 대응을 하는데 아마 현재 이제 LSM은 2028년쯤에 되면은 실전 배치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되고 SM3도 도입 중인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층부에서 요격이 실패하면은 이제 중간 단계에서도 이제 또 요격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패트리어트 PAC3라든지 뭐 이제 천궁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천궁2 최근에 이제 천궁3까지 이렇게 이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혹은 근거리 공격,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지대공 미사일인 신궁이라든지 단거리 방어요인 CRAM 같은 방어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같은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LAMD인데요. 이걸 이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 이제 하층부 방어를 위해서는 뭐 고출력 이제 레이저 대공무기인 청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근접 방어 무기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총알을 뿌려 가지고 커튼을 치는 이런 개념인데 이런 걸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이 미사일로 선제 공격을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전면전을 각오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1000여 개의 미사일 말고 또 실제로 더 위협적인 거는 휴전선 일대에 이렇게 이제 배치되어 있는 한 5,000여 문에 이르는 다련장 방사포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당 한 1만 발 정도 나가는 그런 위협적인 무기죠. 현재 방어 체계는 사실은 제한적인 미사일이라든지 방사정포 공격을 방어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이걸 초과하는 예를 들어 수천 수만 발 이상의 대규모로 공격을 하면은 사실은 피할 도리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그 동향을 정찰을 하고 24시간을 감시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기습 공격은 극비리에 준비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100% 예측하고 대응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 초기 공습에 속절없이 당했죠. 그런 거라든지 뭐 아마 어떻게 보면 적대국하고 접경을 마주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하고 같이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적극적인 반경에 나서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북한 지휘 통제 요소를 포함해 가지고 포기의 원점 타격 이런 걸 나서면은 결국 이제 어떤 그런
전세를 뒤바뀔 어떤 힘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러면 이제 북한 정권이 종말을 고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은 장기적인 전쟁 대비가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특히 예비 비축도 조금 있었는데 이게 뭐 이것도 러시아에 다 팔아먹었고요. 다 팔아먹었고 저 심지어는 일부 이제 후방 병력까지도 그 러시아에 파병 중인 상태라고 보는데 결국 장기전에 들어가면은 돈과 물자가 승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보다 더 이제 확실하게 한다면 사실은 징후를 사전 포착해가지고 발사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거 이게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뭐 무기 체계를 넘어서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과연 우리가 단순한 움직임만 갖고 선제 공격을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여지가 있고요. 뭐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철저하게 한미 연합 방어 체제를 강화해서 북한이 뭐 전면전이든 그 다음에 우발적인 어떤 충돌이든 아니면 그 어떤 국지적인 공격이든지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너희는 망한다, 네. 무너진다 이런 걸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니까 전쟁 징후가 딱 보였을 때가 예. 먼저 딱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예.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이제 최선입니다. 그게 최선이네요. 최선인데 그게 이제 판단이 필요하죠. 네. 정말 그러기 어려운 위해서는 판단이 될 진짜 겁니다. 레이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예, 예.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원이 되겠네요. 자원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정말로 이제 그때는 정말 판단이 필요하죠. 한미 간에 이 선제 공격에서 이제 완전히 기선을 제압하는 거. 이게 이제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월 8일 나온 뉴스 보니까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용 이동식 발사대 또 미사일 배치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언론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요 이제 뉴스를 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대개 우리나라 언론들은 보면은 미사일이 발산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그런 그 당시 주변 상황이라든지 시기적 요인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합니다. 네. 하는데 요번에 이제 뭐 이 미사일 갖고도 뭐 우선은 트럼프 출범을 앞두고 미국 간복이다, 떠복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재 탄핵 정국에서 그 우리가 어떤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떠보려는 또 이런 시도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 당시 공교롭게 그 당시 시간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던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이제 분석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 시점을 가지고 지나치게 그 동기만 따지는 거 이것도 사실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핵심은 기본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는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뭐 과거에도 이제 뭐 명절이나 기념 행사 이런 데 맞춰서 무력 행사를 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이 뭐 어떤 새 정부하고 협상을 하거나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체제 단속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떤 정치적 동기는 하나의 이제 부수적인 변수라고 저는 오히려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북한이 정말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게를 통해서 미사일 강국이 됐는지 그렇게 해서 한미가 미사일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이런 거를 이제 문제 삼는 게 더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어쨌건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러시아에 파병된 그 북한군, 예. 뭐 북한군이 뭐 전멸 위기다, 뭐 사상자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북한 내부도 좀 동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 예. 오히려 더 이런 움직임을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자랑하려는 그런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있습니다. 같아요. 예. 북한이 현재 그 러시아가 파병을 했는 거 요거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이 얻으려는 것이 이제 많을 걸로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있죠. 북한이 얻으려는 게 뭐 돈이라든지 이제 사실은 이제 북한은 김정은이 제일 절실한 건 사실 통치자금이거든요. 그렇죠. 핵심 계층을 관리하는 통치자금이고 또 현재 이제 당면한 경제난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병사들 피값으로 뭐 한 달에 1인당 뭐 2,000불 정도 받는다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병사들 손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김정은
호주머니에 들어간다고 이제 봐야 되죠. 그건 네. 이제 쏠쏠한 이제 현찰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뭐 전투기라든지 방공망 같은 이런 무기 현대화입니다. 바로 이제 이번에 이런 이제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습득을 하려는 거고요. 뭐 그 밖에 이제 현대전 이제 경험 이런 건데 우리는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게 바로 이런 이제 핵미사일 기술. 요번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핵 잠수함이라든지 정찰기시설 이런 이제 첨단 기술 습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더 정치적이라든지 국제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이제 오랜 제재를 받았잖아요. 사실 그러고 이제 불량 국가로 이제 낙인 찍혀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런 국면을 탈피하는 거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노리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북한이 그동안 중국하고 이제 혈맹 관계를 통해서 연맹을 해왔다고 봐도 되거든요. 네. 이제 탈냉전 이후에는 그런데 중국이 사실은 이게 화끈하게 도와주면 되는데 이게 그냥 연맹할 정도로 찔끔찔끔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게 이제 흔히 중국이 이제 이유 있는 거리두기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측면이 있겠죠. 근데 북한에서는 여기에 이제 감질나게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러시아라는 이제 뒷배를 다시 잡아갖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입지도 강화를 하는 이런 이제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